네, 안녕하세요. YJ 금융의 정석, YJ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 쪽에서 질문 주신 게 있어가지고 좀 거의 답변을 해보려고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의 질문은 보험사 투자심사 쪽 경력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경력이 심사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CFA도 필수일까요? 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요. 솔직히 제가 엄청난 이거에 100점짜리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뿅. 네, 안녕하세요. YG입니다. 네, 화면 흔들리네요. 오늘은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제 기분 전환이죠. 삼아서 화면을 넣어봤어요. 긴장되고 좋네요. 화면에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일단은 자기 경력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원래 보험사 심사에 있었고 보험사 프론트에도 투자 쪽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심사라는 분야, 전 심사 되게 좋아했고 재밌다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있었던 또 직원도 심사가 되게 좋았는데 희한하게 저희 둘만 심사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심사를 프론트 투자 쪽을 가기 위해서 그냥 여기를 거쳐서 프론트로 가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이유는 다양한데 심사라는 것 자체가 최종 도착지라고 생각하고서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윗분들도 그런 걸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심사에서 그냥 심사를 정말 내가 하고 싶다,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고서 사실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정말 좀 끝으로 보고 여기를 하고 싶어요라고 그런 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그렇게 어필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워낙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치고 지나가실 분도 좀 오래 스치고 지나간다면 또 뽑을 수 있는 사람 군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퍼펙트를 영어로 굳이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퍼펙트 F인가요? T인가요? 몰라요. 퍼펙트한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없어가지고 퍼펙트한 인재들은 퍼펙트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더 심사보다는 더 약간 프론트 쪽, 투자 쪽, 아니면 증권사 쪽 이런 데를 가세요.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돈이란 변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심사 결국은 퍼펙트한 인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전 직장 심사역으로 있을 때 저희 부서도 사람을 뽑는데 저희가 원하는 예를 들어 10년 차를 뽑는다고 해요. 10 years 10년 차를 뽑으면 10년 차 정말 10년 동안 심사 업무를 했던 그런 사람의 10년 차는 불가능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럴 거면 10년 차면은 심사를 한 5년 하고 딴 거 한 5년 했던 요런 사람 정도 아니면은 10년짜리를 뽑고 싶었는데 한 4년 5년밖에 안 됐고 한 심사를 한 3, 4년 했다 쳐요. 이 정도. 그래서 아니면 또 16년 10년 된 심사역을 뽑고 싶은데 저스트 10년인 사람은 경력이 훨씬 작고 아니면 10년보다 아예 적거나 10년보다 아예 많은 16년 정도 했는데 또 계속 심사는 아니겠죠. 한 8년 심사, 8년 딴 거. 이런 분들이 시어도 이런 분들을 보기 싫어가 아니라 좋아요. 와, 이 정도면 합격률이 엄청 높은 분인 거예요. 이런 분 정도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키운다라는 말이 웃기지만 어쩔 수 없이 정확히 맞는 인재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다른 인재를 데리고 와서 결국은 키워서 올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뽑아요. 그래서 키워서 올릴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내가 영역을 더 확장해서 결국은 심사 전체 영역을 궁극적으로는 할 거다.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또 여기 오래 다니겠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나의 영역을 계속 넓히고 나도 지적 호기심이 난 있고 영역을 넓힐 거여서 이 부분에 계속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상대방 뽑는 분한테 되게 큰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까 그런 개념, 그리고 좀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웃기지만 어쨌거나 뭔가를 더 배우겠다. 뭐 물론 회사는 배우는 곳은 아니죠. 예. 프로가 뭘 배워 뭐 장난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요. 키우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제 생각에는 전 질문하신 분도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뭔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정확히 맞지 않다는 거는, 예를 들어 심사라는 거는 딱 요런 인력을 원하는데 본인의 레인지는 요런 영역이겠죠. 예? 그래서 나는 어긋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상대방도 일단 서류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약간 빗나가 있는 거 알고서 빗나가 있고, 하지만 요 겹친 이 부분의 장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확대할 거라는 의지가 있는지,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있으면 그럼 뽑는 거죠. 그런 친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재를 뽑고 싶지만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뭔가 있으니까 지금 전 질문하신 분도 서류를 통과하신 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겹치는 분들도 아마 서류를 통과하셨을 거고, 이런 분도 통과하셨겠죠. 그런 분들이 각자 심사라는 전체 영역이 뭔지를 알고서 자기는 그 방향으로 전체적인 확대를 하면서 갈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저는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심사역이 전체를 할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부서장이 돼서 전체 심사 영역을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새끼 야망 있어서 장난해가 아니라 진짜 계속 있으려나 이 친구는, 여기서 정말 확대해서 어쨌거나 자기 이야기의 끝이 퍼펙트한 심사역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훈훈하죠. 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 그리고 보험사나 이런 연기금 그쪽은 좀 사람들이 막 빨리 그만두고 막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오래 있기 때문에 키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진짜 전 지금 증권사에 있지만, 예를 들어 되게 빨리 한 2년마다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가고 하는 회사라면은 내가 키워봤자 이 친구는 내가 키우면 나가서 딴 데서 그걸 쓸 거잖아요. 그럼 안 키울 텐데 한 10년, 5년 이렇게 왔다 갔다 오래 다니는 회사의 사람들은 내 같이 일할 직원은 6개월, 1년 정도 얘를 내가 좀 귀찮지만 많이 도와서 어느 정도 더 성장시키면, 그리고 나서 향후 5년, 10년은 또 저도 이제 더 효율적으로 되고 더 편해진다는 말은 좀 얍실한가요? 어쨌거나 도움이 되니까 서로. 그래서 요런 저도 귀찮지만 초기에 제 업무를 좀 야근을 더한 한이 있어도 그 친구를 더 가르치고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개념이, 그런 긴 호흡이 가능해요. 보험사, 연기금 이쪽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울 생각하고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영역이 벗어나 있다고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대신 결국은 좀 너무 개념적인 얘기지만 심사역이라는 그 영역으로 다들 확대할 수 있는 열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좀 분명히 어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는 게 보통 회계사들을 많이 뽑죠. 회계사들은 대체 투자가 사실은 부동산, 인프라, 인수금융 똑같네요. 인프라랑 인수금융이 있어요. 보통 부동산 PF, 상업용 부동산도 있겠죠. 상부상조인가 이렇게 있으면은 회계사는 사실은 이 어느 영역도 다 하지 않죠. 근데 이 전체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 밑바탕 지식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인수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캐시플로우나 재무제표가 중요한 인프라 쪽, 이 두 쪽은 실제 인프라는 모르고 인수금융 모르지만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이 회계사들 쪽에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회계사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서 뽑고, 그런 분이라면은 진짜 인수금융 인프라를,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인수금융이나 인프라를 좀 해보셨던 분을 더 뽑겠지만, 정말 하나도 안 했다면은 결국은 이 확대 영역은 제2 회계사적인 지식을 통해서 인프라 쪽이랑 인수금융 쪽, 기업 베이스 아니면 재무제표 분석에 좀 포션이 높은 이 부분을 먼저 확대해서
이 부분에 1차적인 심사적 전문가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뭐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하는 전체적인 심사 영역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으로 뭐 확대해서 전 영역에 뭐 내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한 뭐 심사역이 되고 싶다라는 기본 컨셉을 가지고 가면 되죠. 회계사의 경우는. 또 반대로 인프라만 했어요. 인프라만 난 주고 장성 판 사람이면은 뭐 그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인프라를 팠는데 전 인프라 한 평생 할 겁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확장을 해야죠. 결국은 심사역 뭐 많아봐야 5명, 6명, 7명 있을 건데 서로 번갈아서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누구 한 명 난 인프라만 할 거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결국은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 인프라부터 하는데 뭐 인수금융이나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PF 이쪽도 제 일은 뭐 빵꾸 내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점점 확대해서 사실 전체적인 부분까지 하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엄청난 장점 없죠. 제가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어디 지원하시는 이런 걸 다 모르잖아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또 너무 개인정보니까. 제 말은 본인 위치랑 가고자 하는 곳, 그래서 내가 겹치는 게, 내가 나의 무엇을 보고 얘네가 지금 서류를 통과했는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당연히 그 부분을 기준으로 내 영역을 확대할 계획, 내가 이 회사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성장할 거고 일단 이렇게 클 거다 라는 그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상대방도 얘가 건성건성 온 게 아니구나,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심사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와서 딴소리 하고 심사는 뭐예요 하고 거기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거 알려드리면서 당연히 절대 안 뽑죠. 네. 그러니까 좀 개념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장점, 나의 무엇을 보고 지금 서류가 통과된 건지를 확실히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그 부분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 부분부터 확대해서 나는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FA는 필수인가요? 필수일까요? 필수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에요. 예. 사실 전 CFA 개고생해서 얼마 전에 한 42세쯤에 땄는데 뭐 자기 만족, 좋은 경험이었어, 그런 경험은 있지만 CFA로 뭐 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한 30세 초반이면은 CFA가 있으면은 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가질 때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 시간 너무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거고, 현재 님께서는 CFA 필수 있으면 항상 거죠. 있으면 좋지만 없을 경우도 많고, 어차피 CFA라는 게 죄송합니다. CFA가 심사와 저스트 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도 어떻게 보면은 심사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제가 회계사 뭐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면 CFA도 예를 들어 이거지, 이 정도 되겠죠. 회계사도 이런 개념이겠죠. 회계사도 일부가 심사 업무랑 겹칠 거고, CFA도 일부가 겹치겠죠. CFA여서 제가 서류를 통과했다면 저는 CFA적인 그런 투자, 사실 주식 채권 베이스긴 하겠죠. 그럼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기본 이론이 있을 거고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대체 투자 쪽을 점점 확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라는 면접을 전 하겠죠. 만약 제가 CFA이고 제가 서류를 통과했다면. 근데 뭐 질문하신 분께서는 CFA 아니고 제가 서류를 통과했으니까 다른 뭔가의 장점으로 어차피 서류를 통과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가는 거죠. 결국 그걸 베이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 나갈 거고, CFA 뭐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있었으면은 두 개가 다 있었기 때문에 또 서류가 통과됐었겠죠. 그러면 조금 더 기본적으로 땅 따먹기로 치면 더 넓은 영역으로 시작했으니까 확대할 계획이 조금은 더 짧거나 더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인 확대가 가능하거나 뭐 그런 수 있겠죠. 그 장점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CFA 때문에 못 붙고 CFA 때문에 안 붙고에 그거는 일단 서류를 지나갔잖아요. 그렇다면은 얘 때문에 안 된다, 얘 때문에 된다라는 레벨은 지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스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괜히 없는 걸로 아쉬워.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뭐 CFA 아니면 뭐 뭔가 더 있으면 다 좋겠죠. 뭐 제가 예를 들어 막 면접 보는데 너무 허망하지만 대박 신뢰 있게 생겼다고 쳐요. 저 신뢰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알고 있는데 연락 매우 꽤 양아치 이상한 그런 사람이랑 엄청 신뢰 있게 생기고, 전 또 솔톤인 게 약간 사실 컴플렉스인데 엄청 진지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쳐요. 엄청 신뢰 있게 생겼고 금융업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당연히 장점이 되겠죠.
그쵸. 하지만 그게 필수일까요? 아니죠. 그게 필수면 전 죽어야죠. 필수는 아니고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분들이 다 불안정하고 다 아직 완전한 조각이 아니고 다만 완전한 조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났을 때까지도 완전한 조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노력하면서 100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어제는 50이었는데 내일은 51이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오히려 50인데 50, 50, 50 계속 가는 건 좀 문제 있겠지. 아니면 50인데 49 뭔가 이렇게 성장도 안 하고 지체돼 있고 그런 거는 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어제 50인 내가 내일은 51이고 내년에는 52가 될 것 같으면 일단 그런 그 방향성 그거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00은 없고 안 돼요. 완전한 퍼펙트한 거는 없을 거니까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과정, 중간중간 과정에서 내가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도가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맞다면은 그 부분을 믿고 그냥 누가 뭐라 하든지 내 길이 맞다라고 믿고서 계속 차곡차곡 뭔가 그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게 쌓이면 어제 대비 오늘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어제 대비 내년은 큰 변화가 있을 거고, 어제 대비 내년 5년 뒤는 더 큰 변화가 있을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뭐 효과는 점점 확률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최악인 거고요. 걱정이 되니까 명확하지 않은 방향이라도 일단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달려가다 보면 또 명확함도 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CFA는 당연히 필수가 아니죠. NO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면접 잘 보시고요. 예,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해야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화이팅. 안녕. 여기서 안녕. 여기 나오나 안녕.